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오락가락 했습니다. 결국 상승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의 힘이 컸습니다. 물론 중간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 빅테크발 힘이 증시를 결국 버텨냈는데요. 오늘 증시 흐름 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가 오늘 또 한마디 했거든요. 그 내용도 좀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다이먼 CEO 발언으로 다 한번 해봤습니다. 연준의 인플레 통제력이 일부 좀 상실됐다, 로스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무서운 것이 좀 앞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좀 너무 공포스러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다이먼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 그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이먼 CEO인데요. 한국이라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을 말을 했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정현님, 매엠맵님, 이신의막내님, 유목민님, 폴0118님, 내맘신쿵님, 형님, 서장원님, 백보스님. 유목민 질문은 제가 이따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라이언 대리님, 오늘 잘 보냈습니다. 기사 쓰느라고 맨날 바쁜 거 말고는. 천사 루시퍼님, 신영기님, 왈드님, 김소영님, 이종국님, 써니님, 티티님, 라멘트님, CJ님, 희님, 모두 감사합니다. 아침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최대한 많은 정보 그리고 분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결국 엔비디아 힘빨에 증시가 상승 마감하긴 했어요. 나스닥을 보시면 대신 이제 오늘 많이 헤맸죠. 초반에 좋았다가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또 올랐다 뭐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좀 이제 오후 좀 늦게부터 방향을 좀 잡고 상승했는데 막판에 좀 또 빠졌어요. S&P 500 맵 보시면 오늘 엔비디아가 14% 올랐습니다. 14%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3%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이 다 조금씩 오르면서 시장은 오늘 버텨냈다. 하지만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그 긴축 공포, 긴축 우려, 이게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있었다는 점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인덱스가 조금 계속 좀 오르고 있다는 거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GDP 자료로는 이제 GDP랑 신규 실업수당 청구 매주 목요일이니까요. 두 개 나왔는데 이건 좀 부담 요소였다. 그거는 또 설명드릴 테고, 제이미 다이먼이 한마디 한 거 그런 게 있고요. 오늘 좀 이제 옵션 거래, 초단기 옵션 거래가 오늘 또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좀 이제 초단기 옵션 이게 좀 계속 흐름을 좀 방해한다고 할까요? 흐름 방해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해석을 좀 어렵게 계속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이게 왜 이런지 이해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 옵션 거래, 파생상품 거래가 좀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해석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보실 때 단편적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좀 옵션 거래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펀더멘털이랑은 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자료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오늘 자료 중에 하나 나온 게 GDP거든요. GDP 한번 보시죠. 이게 GDP는 3번 걸쳐서 나옵니다.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번이 잠정치의 두 번째 거죠. 속보치는 지난달 1월 말쯤에 나왔어요. 1월 말에 1월 26일에 나왔네요. 1월 26일에 나온 속보치, 그다음 그걸 이제 한번 이렇게 말 그대로 속보치니까 빨리 내놓은 거니까 자료를 검토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잠정치를 내놓는 거죠. 잠정치를 내놨는데 4분기 GDP가 원래 속보치에서 2.9였는데 2.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7%로 나왔죠. 3분기가 3.2%였어요. 3분기가 3.2%였으니까 좀 더 둔화한 거죠. 생각보다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았구나, 이걸 볼 수 있던 거죠. 이유는 역시 소비였어요. 소비가 원래는 2.1% 증가로 봤었는데 1.4%까지 내려왔습니다. 서비스 지출도
더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작년 연말에 이제 또 아무래도 4분기는 여러 가지 세일 기간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연말 소비와 경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올해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좀 안 되겠죠. 원래는 이것 때문에 올해도 계속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했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결국 침체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올해 자료들이 나오면서 그 생각이 많이 깨졌죠. 1월 고용보고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51만 7천 개. 그리고 소매 판매 봤더니 3%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그 소비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으로는 S&P 글로벌의 2월 서비스 PMI, 이게 또 50을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GDP 자료를 보면 작년 연말이 생각보다 조금 더 약했다. 근데 올 들어서는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다. 원래 전문가들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그거는 고용보고서, 소매판 이런 데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4분기 GDP는 좀 과거 자료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소비가 좀 괜찮을 거라는 거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와 보면 1분기 GDP 전망치가 2.5%인데 개인 소비 기여도가 한 2.44%포인트, 상당하죠. 그러니까 올해도 소비가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봐야죠. 결과적으로는 올해도 계속 그런 얘기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고용이 강하고 소매 판매가 강하고 CPI도 끈적끈적하고 PPI 상반부터 높았네, 이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던 거잖아요. 긴축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4분기에는 좀 약했지만 올 들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더 자극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PPI랑 CPI에서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GDP 자료에서 하나 좀 봐둘 거는 소비와 경제가 좀 약했다는 거 외에 인플레이션은 좀 더 높았다. 이건 좀 걱정거리죠. GDP 물가지수가 전반적인 걸 다 보기 때문에 GDP 물가지수도 좀 관심 있게 다들 보긴 하는데, 이게 원래는 3.5%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9%로 0.4%포인트나 상승을 했어요. 사실 그 1분기 GDP 자료 나왔을 때 물가지수가 3분기 4.4%에서 3.5%까지 훅 떨어졌다. 그래서 좋아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이번 잠정치를 보니까 3.5%가 아니라 3.9%다. 원래는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역시 이게 좀 문제겠네, 이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분기 PCE 물가지수도 확 높아졌다는 거, 0.5%포인트, 근원도 한 0.4%포인트 올라갔다는 거. 이렇게 되면 4분기 경기가 안 좋았다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반등이 되니까 그거는 좀 지나간 생각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물가는 올 들어서도 좀 끈적끈적하고 잘 안 떨어진다는 게 확인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4분기도 다시 따지고 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더 높았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더 공고해지는 거겠죠. 이게 하나 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보면요, 노동지표 오늘 나온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인플레이션과 또 관계가 되죠. 물론 강한 고용은 경제가 잘 버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연착론자들에게는 좋은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긴축 우려한 사람들한테는 좀 걱정거리죠. 오늘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니까 19만 2천 건이 나왔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블룸버그 집계치 중앙값이 또 20만 건이었거든요. 최근에 블룸버그는 계속 20만 건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쪽 이코노미스트들도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계속 20만 건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또 20만 건이었는데 그걸 또 밑돌았습니다. 전주보다도 또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참 이상하죠. 이게 정말 이상하다. 이게 너무 강하구나, 이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실제로 적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도 한 5만 건 가까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고용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이제 뭐 오늘 옵션 거래도 많고 그래서 그게 좀 하락 요인 됐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하방 요인이었긴 했었다. 하방 요인이다. 그거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궁금한 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강한 고용은 언제까지 이어지나? 이 강한 고용이 어쨌든 그 연착론자들과 경착론자들을 가르는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잖아요.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죠. 강한 고용이 갑자기 무너지면 침체로 가는 것이고 계속 버티면 소비가 좀 계속 이어지면서 강한 긴축을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이제 신규 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당분간은 전혀 이제 완화할 기미가 안 약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뭐 20만 건도 계속 밑들고 있으니까요. 이 20만 건도 안 된다는 게 좀 하여튼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강한 공이 언제까지 가느냐? 로이터 통신 오늘 자료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날 나온 거 이번 나오게 지난주 거죠. 지난주 신규 수납수당 청구 건수 그 기간이 2월 고용보고서 조사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1월과 2월은 청구 건수가 같다. 무슨 얘기냐면 1월에 한 51만 7천 건 좋게 나왔잖아요. 고용이. 그때 신규 수납수당 청구 건수 한 거랑 이번에 2월에 고용보고서 나올 텐데 그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같다. 그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당연히 고용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어쨌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비슷했으니까 2월에도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보고서는 이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매달 12일이 포함된 주에 그 일요일부터 12일이 포함된 일요일부터 뭐 월요일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어쨌든 1월과 2월이 같으니 다른 여러 변수들이 많긴 하겠으나 어쨌든 좀 강하게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로이터 통신은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단말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아주 극초반이죠. 왜냐하면 이게 3월 10일 날 나오니까 3월 10일에 이제 2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니까요. 극초반이지만 여러분들 감을 좀 잡으시라고 저도 좀 감을 잡고 있으려고요. 봤더니 3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3개. 원래 좀 수십 개가 좀 돼야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의미가 있긴 할 텐데 어쨌든 3개 정도 올라와 있었어요. 전망치 중앙값이 20만 개입니다. 20만 개. 도이치뱅크 증권과 모건스탠리가 20만 개를 제시했어요. 뭐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뭐 좀 소소히 적긴 하지만 어쨌든 도이치뱅크 증권, 모건스탠리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데니까 이런 데들이 한 20만 개 정도 예측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요거는 아직 2월이 지금 아직 안 끝났잖아요. 2월이 아직 안 끝났고 실제 발표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지금 기준으로 20만 개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앞자리 여전히 2잖아요. 20만 개. 갈 길이 확실히 남아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제가 또 세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월 평균 비농업 농자 일자리 증가폭이 한 17만 1000개입니다. 그러니까 20만 개는 여전히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골드만삭스도 실업률이 연말까지는 한 3.6% 정도 될 거다. 그리고 2024년까지 같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고용이 완화가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고용이 강하면 끝까지 강하면 긴축을 버텨낼 수 있겠으나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서 갈리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남부 지역에 이 서비스업 임금이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좀 하나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테네시주, 뭐 조지아주,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 미국에서는 남부의 기준은 그 굉장히 높습니다. 그 버지니아주부터는 사실 남부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테네시, 조지아 이런 데는 지금 한국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엄청 공장 짓고 있잖아요. 뭐 LG, SK, 뭐 현대차, 기아차 공장 많이 짓고 사람들도 많이 가는 지역이죠. 공장 하나 지면 어쨌든 뭐 몇천 명씩 고용을 새로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제조업체에 고용이 생기면 서비스업 갈 사람도 적어지고 어쨌든 동네는 좋은 거죠. 그 동네는 좋은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 임금이 계속 좀 오르고 있다.
남부 지역 서비스 임금이 좀 많이 올라서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도 연준에 좀 부담이 될 거다 이런 기사였어요. 이거 뭐 수치 같은 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좀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규 수당 청구 건수인데 강하죠. 예, 전주보다 3,000건 줄었고 4주 이동 평균은 좀 늘었는데 하지만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감소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남부에서도 계속 뭐 임금이 오르고 그러겠죠. 남부에서 계속 임금이 오르고 남부 지역에서 임금이 오른다는 건 남부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속 요새도 뭐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 지으라고 많이 하고 그게 다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남부 지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제 공장을 좀 새로 많이 짓는데 미국 내에서도 짓고 남부 지역으로 좀 많이 들어가니까 남부 지역은 사실은 그 부동산 값도 상대적으로 싸고요.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뉴저지에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남부 지역으로 많이들 건너가시더라고요. 교민들이 좀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거죠. 한국은 뭐 새로 이제 뭐 아무래도 국토가 미국보다는 작으니까 그런 건 좀 적지만 미국은 이제 새로운 주로 이주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부 지역에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임금 오르는 거는 왜 문제되는지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임금이 오르면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 제가 며칠 전에 뵌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조지아나 이런데, 테네시 이런데 이제 한국 기업들이 공장 새로 많이 짓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지역에 공장에 들어가면 뭐 이제 세금 감면 혜택, 뭐 부지 혜택 뭐 이런 걸 받으니까 생산직은 보통 그 지역에서 다 뽑는다고 해요. 뭐 뽑기로 뽑아주는 걸로 그런 뭐 조건으로 들어가는데 관리직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구할 수가 없다. 관리직까지 뭐 꼭 그 해당 지역에서 뽑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데서 뽑아야 되는데 미국이 워낙 지금 일할 사람이 많지 않고 사람을 구하기는 어려워서 관리직을 거의 못 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해요. 참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상황이 계속 뭐 서비스 임금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가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다이먼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컨트롤 뭐 통제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통제력을 약간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약간 잃고 있다, 약간 잃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 엄청난 얘기죠. 예. 연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연준을 못 믿는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완전히 잃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 잃었다는 얘기지만 일부 잃었다는 게 조금 더 커지면 그리고 지속되면 그 통제력을 잃는 그 범위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연준을 믿지 못하는 거겠죠. 제이미 다이먼은 월가에서 가장 큰 초대형은행, 미국의 가장 큰 대형은행이죠. JP모건 체이스의 CEO고 월가에서도 입김이 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놓고 얘기한 거죠. 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연준이 통제력을 잃고 있어. 이 얘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통제 못할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한 거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 통제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인플레이션 더 많이 올라간다 생각하고 임금도 더 올려달라고 해야 될 테고 가격도 더 올릴 거고 그러겠죠. 사실은 엄청난 발언을 한 겁니다. 뭐 약간의 뭐 이런 전제 조건을 뒀죠. 뭐 약간 그러는 것 같다. 약간 그렇지만 그 말 자체가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기분은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얘가 왜 나와서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흔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어쨌든 좀 무겁게 받아들일 부분도 있죠. 시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다이먼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제목으로 뽑았고요. 그래서 다이먼은 기준금리 즉 긴축이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통제력을 약간 잃었으니까 통제력을 잃으면 예를 들어 통제력이 100%다 그러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인플레를 확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통제력을 약간 잃었기 때문에 더 많이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립 손에 쥐고 흔드는 그립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여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긴축이 더 오래 갈 거다. 긴축이 더 오랜 긴축은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항상 더 오랜 긴축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드시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은 밖에 활동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과 즉 예를 들면 밖에 매일같이 나가는 사람, 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사람, 아예 안 나가는 사람 뭐 이렇게 있다고 비교해 보시면요, 밖에 매일 나가는 사람은 빈 맞을 확률이 되게 굉장히 높아지겠죠. 우산 없이 다닌다고 할 때 집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밖에서 비 맞을 확률은 제로고요. 이거는 거의 뭐 리스크를 아예 제거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밖에 많이 나가게 되면 비를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노출이 된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거죠. 물론 그거에 따른 뭐 베네핏도 있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이먼은. 그래서 다이먼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미국 경제는 오늘은 잘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돈이 많고 소비하고 있으면 일자리도 풍부한다. 근데 그것은 오늘 얘기다. 투데이 얘기다. 오늘은 좋다 이거죠. 오늘은 좋다. 내일도 그럴 거냐? 그건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무서운 것들이 있다고도 얘기했어요. 스케리한 것들이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케리한 스토프라고 얘기했거든요. 스케리한 것들이 있다. 거기에 항상 불확실성이 있다. 이건 뭐 평소에도 항상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앞에 무서운 것이 있다고 얘기를 또 했어요. 뭐 경제 허리케인의 뭐 또 다른 버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서운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뭐 경제 허리케인 아직도 안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은행 CEO니까 보수적인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대놓고 자꾸 얘기할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있을까 걱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참고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에리 서머스도 비슷한 얘기를 오늘 같이 했어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현재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동행지표는 좋아 보이지만 앞나라 보여주는 성향지표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동행지표, 선행지표 당연히 있죠. 지금 상태 보여주는 게 동행지표, 좀 앞나라 보여주는 게 동행지표, 앞나라 보여주는 게 선행지표인데 선행지표를 좀 보면 좀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다이먼도 지금은 좋지만 오늘 투데이는 좋지만 투모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서운 것이 좀 있다고 얘기한 거니까 같은 얘기죠. 이유를 좀 줄줄이 얘기했어요. 이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경제가 강하다는 부분을 꽤 많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1분기에서 2분기 뒤에는 한 개 분기에서 두 개 분기 뒤에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서든스톰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 얘기는 뭐 다시 한번 하긴 했지만 어쨌든 2분기 뒤에 상대적으로 상황이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고용 같은 경우도 계속 강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뒤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지금은 강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침체의 우려 여전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로 다시 전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가져왔는데 급감 정도는 아니죠. 뭐 이제 서머스는 이제 서든 스톱을 얘기했었는데 뭐 급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도미노 피자가 오늘 실적을 내놨는데 향후 2, 3년 매출 전망을 좀 낮춰 잡았습니다. 원래는 6에서 10%였는데 4에서 8%. 이유는 거시경제 역풍이다. 도미노 피자는 미국에서 가장 큰 피자 업체예요. 보시면요. 이게 뭐 스크랩 히어로라고 뭐 데이터 컴퍼니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진 게 도미노 피자로 나옵니다. 2위는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덜 볼 수 있는 이제 피자헛. 3위는 리틀 시저스. 저는 리틀 시저스는 제 동네에서 못 봤고 본 거는 도미노 피자, 피자헛, 파파존스 정도인데 도미노 피자 가장 크죠. 미국에서 이제 피자들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딜리버리 배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피자 가는 그 의미가 좀 다르죠. 남다르죠. 한국의 뭐 짜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도미노 피자는 가장 큰 업체니까 일반 가정 그리고 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거시경제 역풍에 조금 매출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그 외식 수요, 그 소비 이런 게 조금
가정들 입장에서 좀 인플레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 그런 해설 가능하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 삼아 보시라고 가져왔고요. 요건 앞에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이제 풋옵션 매수가 좀 상당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제 풋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반대쪽에서는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이제 선물을 또 매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오늘 증시 하락 압력 한 20억 달러 규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 이게 또 증시가 더 떨어지면 더 압력이 더 커지는 건데 어쨌든 이런 좀 약간 파생상품 거래 때문에 뭐 세부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건 좀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릴게요. 근데 이제 쉽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파생상품이 변동성을 좀 키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중간중간 이해할 수 없는 증시 결과가 좀 나오는 것들이 이런 파생상품 때문에 좀 그런 게 많고 이런 사례들이 자꾸 좀 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좀 이게 계속 시장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4,000 이상에서 마감했는데 일단은 뭐 4,000이 뭐 중요 지지선이죠. S&P 같은 경우에. 근데 그 다음에 3,900선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다는 거. 헤지 펀드들은 아직 좀 몸살고 있다는 거. 근데 뭐 다 다르겠죠. 포지션이 다 다르긴 할 겁니다. 요 내용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유명한 사람이죠. 클리스 에스니스라고 인플레이션이 시장이 기대한 만큼 빠르게 하락하지 않으면 거시 충격에 좀 증시가 취약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시장 기대한 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으면 증시가 타격을 입을 거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간 비관적인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비관적인 내용이 많지만 비관적인 내용이든 뭐 긍정적인 내용이든 중요한 건 결국 데이터입니다. 비관적인 내용이 많다고 해서 꼭 다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말을 해줄 겁니다. 내일 또 이제 1월 PCE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망치는 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 5.0, 근원 PC는 0.4, 4.3, 개인 소비는 1.1% 증가. 그래서 내일 같은 게 또 이제 PCE가 나오면 초근원 서비스 물가 그리고 이제 소비 이런 걸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되는지 초근원 서비스 물가는 PCE에서만 정확하게 좀 이제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일도 이제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연준 이사들, 뭐 지역 연은 총재들 뭐 5명 정도 내일 뭐 발언하는 게 돼 있더라고요. 일일이 챙겨보면 뭐 엄청나게 또 발언들 할 것 같은데 그런 발언들을 또 어떻게 얘기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데이터를 잘 보셔야 되겠다. 어쨌든 분위기는 조금 오늘은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증시가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어쨌든 증시가 올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조금은 안 좋다. 그럼 내용 봐두시면서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좀 그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발음이나 좀 듣기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Q&A 있을 내용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